99%는 거의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창룡이도 좀 느낀 것 같아. 좀 세게 얘기하는 의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훈련을 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352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섣부른 판단으로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반성할 테니까 다음 경기 잘해보자. 꽃봉오리 축구를 위하여 지난 겨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유병훈 감독과 FC 안양 선수단은 개막전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온 몸과 온 마음을 쏟았다. 뭐 일단 동계 훈련을 또 나름대로 착실히 한다고 또 했는데 그래도 또 시즌을 앞두고 이제 미디어 데이나 또 시즌이 가까울수록 뭐 기대 반 걱정 반이라 그럴까 뭐 기대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또 그 직전 경기, 아니 연습 직전 경기에서 뭐 대구나 인천을 상대로 선수들이 했을 때 아 우리도 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도 얻었기 때문에 기대 반 이제 설렘 반으로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은 팬들은 뜨거운 함성과 응원으로 개막전 출근길에 오른 유병훈 감독과 선수단을 맞이했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꽃봉오리 축구와 유병훈 신인 감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책임감이랄까 또 코치 때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또 감독이 되니까 그런 또 큰 환호와 뭐 열렬한 응원을 받는다랄까 이럴 때 되게 뭐 긴장도 되지만 되게 책임감이 많이 생겼고 또 경기를 하면서 뭐 일단 첫 경기였지만 또 승리로 이끌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힘을 얻고 또 선수들도 힘을 얻고 이 팬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셨을 때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1라운드 로빈이지만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선을 보인 꽃봉오리 축구. 성남FC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지만 유병훈 감독과 선수단은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경기력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근데 경기력은 이제 그 전에 그 직전에 이제 했던 것보다 조금 안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아직은 우리가 50%라고 얘기했고 선수들도 분명히 연습 경기를 통해서 나왔던 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플레이 A가 조금 이제 짧은 패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플레이나 연계 플레이에 중점이 돼 있었는데 그날은 뭐 이게 바람 영향이라 그럴까 조금 그런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플레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조금은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느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발전시키려고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청주전이나 이랜드전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플랜 A는 아니지만 플랜 B로서 또 그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훈 감독은 지난 겨울 팀의 목표인 승격을 이루기 위해 수비력 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수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승격이라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일단 선수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작년에 조금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주고 또 수비 훈련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많이 했고 동계훈련 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압박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표는 이제 작년에 20점인가 50점인가 했는데 그걸 반으로 줄이자.
난 경기당 하여튼 0점대로 내려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힘들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 선수들이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선수들 수비에 집중하고 경기에 나가서도 먹지 않으려는 노력.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항상 얘기했듯이 원칙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원칙 이런 걸 선수들이 정말 잘 수행해주고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라운드에서 17점이라고 좀 적은 실점으로 마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수비의 기둥이자 주장인 이창용은 이번 성과가 공격 파트 선수들의 헌신 덕분임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하기는 사이드 선수들의 수비 가담, 백들이나 또 윙,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 선수들의 사실 희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센터백들이 좀 더 힘을 써야 될 퍼센티지를 조금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전체적으로 단단해지는, 공격은 공격하고 수비는 수비하는 느낌이 아니라 공격이 같이 수비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팀의 수비력이 더 돋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격수들한테 일단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한테 이 공을 한번 주려고 다른 수비들이 다 노력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 공을 한 번을 주는 건데 반대로 너희들이 수비를 해줄 때 그걸 안 해주면 우리 수비들은 못 견딘다,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비할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너희들이 골을 넣어서 너희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저 밑에서부터 뺏어서 너희들한테까지 연결 오게끔 90분 내내 노력해주는 선수들은 너희보다 그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볼이 없을 때 그리고 공격 상황이 아닐 때는 그만큼 너희들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러고 항상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게 또 팀이 좋아지는 길일 것 같고. FC 안양은 1라운드 로빈 동안 뚜렷한 수비력 개선을 보여줬다. 선수들의 헌신은 물론이고 골키퍼 김다솔 영입이 가져다준 효과였다. 수비의 완성 50%는 이제 골키퍼가 담당한다는 말은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올 시즌 작년에 그렇다고 골키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조금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들까지 덩달아서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다솔 선수가 와서 첫 경기부터 팀에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게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수비들도 골키퍼를 믿고 골키퍼도 앞에 수비들을 믿고 서로 믿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적은 실점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골키퍼 김다솔의 영입에는 최익형 골키퍼 코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 다솔이를 데리고 오자고 이제 코칭 스텝하고 이제 의견이 돼서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결정을 짓고 났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SNS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부상자인 선수 왜 데리고 오냐, 1년 동안 쉬고 재활하고 있는 친구 왜 데리고 오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거의 한 99%? 99%는 거의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원래 작년 후반기 그 선수 영입 그 기간에 골키퍼를 원래는 좀 보충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다솔이도 어쨌든 대상에는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10월 달 지금 훈련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올 시즌 끝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는 했었거든요. 어쨌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영입 이제 대상이 되고 다솔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컨디션 체크도 했었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부상만 조금 조심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현재 그때 당시에 10월달, 11월달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컨디션이 더 좋았고 그래서 전남에서도 10월달인가 10월달부터 아마 후보 명단에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그때 소통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 친구한테 조금 도움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잘 해주니까 뭐 저는 더 고마운 뿐이죠. 처음 영입됐을 때 그때부터도 이제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프로 와서 부상을 좀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주위에서 하는 말이 너는 부상만 없으면 충분히 네 몫을 할 애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감은 있었어요. 최익형 쌤이랑 이제 교감을 하고 있었고 쌤의 스타일, 운동 스타일이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스타일도 어느 정도의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내가 큰 부상 없으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키퍼 김다솔과 최익형 골키퍼 코치는 일반적인 사제지간보다 끈끈하고 친밀하다. 애들한테는 선생님 같은 저한테는 약간 선생님이지만 약간 친구 같은 뭔가 아버지 같은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의 훈련할 때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굉장히 다가가기 뭔가 말을 할 때도 좀 편안하게 선수들이 항상 편안하게 하게끔 그런 거를 좀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경험이나 그 친구가 가진 뭐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제가 굳이 프로에 와 있는 선수들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친구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끌어내서 훈련을 많이 하려고는 해요. 이 친구들한테 뭐 훈련 중에 아니면 시즌 중에 무엇을 가리킨다거나 무엇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거의 맡기는 편이고 이제 뭐 하나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경기 끝나고 살짝 이제 리뷰를 좀 해서 요러요러한 부분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편이지 지금 34, 5 된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는 조금 이제 그건 아니고 이 친구 컨디션을 최대한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해서 경기를 뛸 수 있게끔 해주려고는 하고 있죠. 시즌이 개막되면서 순항하는 듯 했지만 FC 안양은 두 번째 경기 충북 청주 원정에서 꽃봉오리 축구의 핵심 김정현이 부상을 입고 위기에 처했다. 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비에 뭐 이창용 선수도 있고 뭐 골키퍼 김다솔 선수도 있지만 또 미드필드에서 제가 가장 이제 중원을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제 수비적인 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김정현 선수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되게 팀이 이제 경기 운영하기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날 또 전반전에 이런 부상으로 뭐 나가게 된 것도 좀 그렇고 또 그 후에는 뭐 크게 이제 말하자면 쉰 기간이 이제 짧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팀이 안정화됐고 그날 경기만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현 선수가 그렇게 안 하고 또 계속 후반전까지 뛰었으면 뭐 저희가 이제 한 골 넣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안 먹고 또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없이 치러야 할 서울 이랜드 원정 경기. 유병훈 감독은 팀에 늦게 합류한 리영직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선택은 적중했다. 리영지 선수가 그때에 이제 김정현 선수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목을 되게 잘해줬고요. 사실은 잘해줬기 때문에 또 그날 또 승리할 수 있었고, 근데 뭐 이영지 선수랑은 이제 뭐 동계훈련부터 해온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제 말하는 저희가 원하는 수비 미드필드의 수비 부분에서 조금 서로의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이 그냥 미드필드가 이제 2명이라 생각하면 1명이 가면 벌어지지 말고 이제 좀 좁혀라. 일단 중앙을 우선 막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영지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다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냥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 FC와의 개막전, 충북 청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고전했던 마테우스도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2골을 몰아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감독님이 일단 엄청 마테우스 그때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좀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언제쯤 되려나 막 이러는데 이제 운동할 때나 이럴 때 보니까 약간 조바심 같은 게 느껴져서 하루 개인 면담을 했죠.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조바심 내지 말아라. 너는 잘할 거고 터질 거고 그 대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첫 번째 경기 우리 홈에서 하고 두 번째 경기 청주 갔을 때 그라운드가 너무 안 좋아서 볼 터치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잡아놓으니까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좀 마음이 좀 편해지게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근데 믿음을 엄청 주시고 잘할 거다. 쟨 잘할 수밖에 없다. 잘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중간에서 전달한 거죠. 감독님이 이렇게 널 믿고 있고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너는 편하게 플레이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전달한 입장이었어요. 감독님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마테우스도 답답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달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팀 공격의 활력소로 자리 잡은 마테우스. 마테우스는 주연재 플레잉 코치가 스카우터 시절 브라질 현지에서 찾아낸 선수였다. 일단 제가 스카우트 3년 했는데 그 마지막 3년차 때 브라질을 다녀왔어요. 구단에서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 조금 저한테 경험도 쌓을 겸 그리고 직접 선수도 보러 갔다 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저희 팀에서 어렵게 보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가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왔는데 마테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부 리그에 있던 선수인데 다들 K리그에 있던 스카우터 분들도 거의 브라질 현지에 많이 계셨지만 3부 리그까지는 많이는 안 보시더라고요. 3부 리그를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마테우스 선수였거든요. 후반 한 20분 정도 남기고 그래서 봤는데 좀 번뜩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는 해놓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 이우영 부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이런 선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감독님이셨으니까 감독님도 영상으로 체크도 하시고 또 여러 또 에이전트 분들한테 물어도 보셨겠죠.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좀 영입이 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기분도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다기보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묘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와서 이 선수가 정말 잘해주니까 마테우스 선수뿐만 아니라 또 국내 어린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선수들이니까 경기에 일단 들어가고 경기장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조금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좀 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에서 스카우터로 그리고 이제는 막내 코치로 FC 안양과 함께하는 주연재다. 제가 이렇게 안양이라는 팀에서 선수로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선생님들도 또 제가 선수 때부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이우영 부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스카우트 할 때 또 저희 프런트 저희 사무국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와중에 또 결과가 나고 있어서 아직 조금 초중반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 경기. 0대0으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89분 교체 투입된 김훈의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었다. 뭐 김훈 선수는 뭐 겨울에도 말했듯이 그냥 득점에 이제 정말 특화된 선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고 자기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이제 생각은 나서 기용할 거고 팀에 더 많은 이제 득점으로서 어려울 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리그 엔트리에는 계속 포함이 됐지만 출전은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에부터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골을 넣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늦깎이 K리그 신인 김훈의 영입을 추천한 사람은 바로 김연건 수석 코치였다. 김훈 선수는 솔직히 올 시즌에 공격수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감독님이 김훈 선수와 다른 선수들을 놓고 어떤 선수가 더 낫겠냐 이러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공격수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물어봐 주시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저희가 용병은 어쨌든 연계형이든 타겟형이든 뭐 피지컬이 되는 선수가 올 거고, 그리고 신인으로 이동현 선수를 뽑아서 피지컬이 되는 선수들은 둘은 있고, 좀 스타일이 다르면서 뭔가 좀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김훈 선수가 더 좋겠다고 감독님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그래서 그런지 왔을 때 시즌을 시작하면서 뭔가 동계훈련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하면서 내심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을 좀 많이 했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대견하고, 그리고 조금 더 터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연건 수석 코치는 동계 훈련 기간 휴식 시간을 쪼개어 신인 선수들에게 별도의 슈팅 훈련까지 시키며 성장에도 힘썼다. 경험적으로도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했던 부분이고, 김연건 코치가 그래도 또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축구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얘네들을 좀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한 선수들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인들한테는 좀 뭐랄까 아마추어 때랑은 좀 다르니까 프로에서는. 그리고 초반에 신인 선수들이 와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하던 대로 하면 되지인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또 적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더 미리 많은 걸 알면 좋겠어서. 근데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더 많이 자주 해요. 틈이 날 때마다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어린 선수들 특히, 그리고 공격수들은 될 수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훈련을 자주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그때는 좀 짬이 나서 한번 했는데, 원래는 좀 더 자주 하죠. 시즌 이렇게 끌고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이제 단체 운동 때는 못 알려주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더 선수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또 뭐랄까 이걸 알면 조금 더 적응하는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자리를 자꾸 하려고 하죠. 늦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김훈은 나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슈팅 훈련에 참여하며 간절함을 몸소 보여줬다. 뭐 물론 그때 뭐 한 번 그냥 오후에 쉴 수도 있었지만, 또 공격수
라면은 슈팅이 되지 않으면 공격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남해에서 제가 슈팅 감이 조금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데뷔 전 깜짝 데뷔골을 성공시킨 김훈. 이어진 부천FC와의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운이 아닌 실력임을 증명해냈다. 그 전부터 조금 준비를 계속 잘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훈은 일반적인 공격수와는 다르다. 선수 개인의 욕심보다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를 한다. 공격수이기 전에 FC 안양의 선수이기 때문에 11명 스타팅으로 들어갔을 때랑 이제 후보로 들어갔을 때 교체로 들어갔을 때의 조금 컨셉이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선발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이라도 제가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팀에 더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교체로 들어갔을 때는 상대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집중력이나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 발이라도 더 뛰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더 좋게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훈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유병훈 감독의 축구 철학이기도 하다. 김훈 선수는 이제 말하는 경합, 뭐 이런 활동량, 수비적인 활동량 이거보다 뛰어난 거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찬스에서의 득점, 찬스를 만드는 능력 이게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수비 조합이 좀 깨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단은 수비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풀타임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좀 수비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이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거는 이제 단내의 선수하고 이제 좀 조합적으로 또 시간을 분배해가면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1위 자리를 질주하던 FC 안양. 지난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던 부산 원정길에 올랐다. 어려움을 예상했던 경기는 의외로 손쉽게 풀렸고 전반에만 3골을 터뜨렸다. 하프타임 스코어는 3대0. 안양의 우세였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섣부른 판단으로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만의 생각으로 또 경기에 나가면 또 힘들다는 것도 또 한번 느낀 경기였고 선수들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내려설 수도 있지만 이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깨졌다는 걸 나는 강조를 선수들한테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도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팀으로서는 그 경기로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절체절명의 페널티킥 순간. 골키퍼 김다솔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항상 훈련 끝나고 이제 마테우스나 야구랑 달레가 기회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 나올 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상주한테, 분석관한테 받아서 항상 그 경기 나가는 선수들, 주요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항상 분석을 하고 그 선수들이 제일 많이 차는 코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에게 일단 상대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보내주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PK라든지 세트피스 같은 거는 GK들한테 뭐 PK 딱
이렇게 다 보면은 PK도 한 팀에 또 차는 선수만 차거든요. 아니면 한 번 찼던 선수라도 중앙수비라도 저는 보내주거든요. 거기는 뭐 라마스 그런 용병들이 주로 차니까. 근데 물론 제가 보내줬다고 해서 나은 건 아니고 다솔 형이 정말 열심히 봐요. 처음에 이 팀에 왔을 때부터 시작하기 첫 경기 때부터 영상을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영상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여기 왔는데 그 영상을 주길래 저도 굉장히 좋은 지금 시스템으로 여기가 굴러가고 있고 왜 안양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또 근데 옆에서도 최쌤이나 항상 말씀해 주세요. 성주야 뭐 오늘 PK 뭐 잘 이렇게 선수한테 보내주고 보내줬지 이렇게 더 저도 혹시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뭐 깜빡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을 놓칠 때 있는데 그때 최쌤이 옆에서 얘는 뭐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더라 뭐 발은 어떻고 그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서 더 보태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성주 전력 분석관은 유병훈 감독의 꽃봉오리 전술을 시각화하여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주일을 좀 보면은 상대를 먼저 분석하고요. 이게 분석한 거를 코칭 스텝이랑 미팅을 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 훈련이랑 이제 상대편에 대한 강약점, 약점, 장점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나갈지 초점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뭐 저희 상대편을 준비할 때도 있고 저희랑 같이 준비할 때도 있고 저희 거 보면서 리뷰할 때도 있고 경기 중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면서 뭐 저희가 준비하고자 했던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피드백하고 좀 바로 영상을 좀 밑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밑에서는 이제 영건쌤이랑 소통하면서 안 되는 거 그다음 상대가 뭐 변칙적으로 전술을 바꾼다던가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큰 틀로 경기 중에는 상대가 바뀌는 거 그다음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하고자 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 하고 이제 조금 개인적인 거나 조금 이제 이거는 꼭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전반전 끝나고 영상을 따로 모아서 가서 이제 코칭 스텝이랑 짧게 빨리 미팅하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하면은 선수들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날은 뭐 7시 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루틴 나온다는데 한 6시 반쯤부터 이제 시장에서 늦게 끝나는 날은 우리가 뭐 12시 반, 1시에 끝난 적도 있고 그만큼 이제 일이 좀 벅찬데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뭐 김성주 분석관도 그렇고 지금 지원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사람들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 팀이 지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제일 중요한 점이 감독님 철학, 팀 철학. 그래서 감독님이랑 소통을 진짜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랑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일단 출퇴근을 같이 하고요. 감독님이 또 감사하게 출근할 때 집으로 데리러 오시고 퇴근할 때 데려다 주시거든요. 맨날 축구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축구 얘기만 하면 너무 일단 감독님 성격이 스타일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사소한 것들부터 그렇게 맞춰 나가다 보니까 동계하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난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축구, 내 축구.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처음 만들어 보기도 한데 그 팀에 대한 저희 철학을 만들었어요. 책으로. 이만 두껍게 만들어서 그거를 동계 때 준비해서 그걸 선수들한테 배포하고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맞춰가지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늦게 들어온 선수들 또 새로 임대나 영입한 선수들한테 빨리 배포해가지고 빨리 스며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원정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본 팬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21일 1위 자리를 놓고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부담감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1등이었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상대하고 한번 맞붙어 보고 싶었다 그럴까? 수원 삼성 강하죠. 강하고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불 작전을 이제 한 거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근데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상대를 먼저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를 이제 눌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눌러서 공을 뺏어갖고 득점을 하겠다. 이런 건 확실히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올해는. 근데 작년에 하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맞불 작전을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개선점이 또 보였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또 선수들하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경기에 또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가 컸던 경기였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1대3. 홈구장 아워네이션에서 당한 시즌 첫 패배였다. 내 심장이 뭐 구조적인 문제, 우리 뭐 전술적인 문제, 실점하는 장면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실점하는 장면,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뛰고, 난 뒤에서, 나도 그랬지만 뒤에서도 보여, 그렇게. 정현이만 그렇게 뛰고 있어.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 경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배운 게 있다면 나는 그게 배운 것 같아. 설렁설렁하고 있구나, 자만하고 있구나, 뭐 우리가 뭐 되는 거 마냥 하고 있구나, 뭐 내가 되는 거 마냥 뭐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낀 것 같고, 좋다면 좋은 거고. 오늘 임금들 우리 한국 선수들보다 더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줘. 우리와 반성할 테니까 다음 경기 잘해보자. 끝내자. 수고했어. 그때 그냥 제 감정이 그런 제 감정이었고, 또 그 감정이 우리 모두의 감정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단어들, 표현들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경기가 준비를 더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고 많은 팬분들의 관심도 받았고 모든 K리그에 이목을 받았던 경기인데 조금 별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진 느낌이라서 그때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컸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하나 넘어와서 하나 먹고, 그리고 나서부터 경기가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좀 누군가 잡아주고 뭔가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저희가 조금 경기를 조금 저희 스스로 그르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위기면 위기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꽃봉오리 축구의 첫 위기였다. 끝나고 이제 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대로 놔두면 이제 우리가 저 밑으로 이제 가는 타이밍이다. 이래서 이제 코치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음 경기만을 좀 이기자. 왜냐하면 연패로 가는 거는 우리 팀이 이제 더 하락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뭐 오늘 경기에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진짜 연패는 당하지 말자. 이런 게 서로 이제 저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이게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 이창용은 선수단 미팅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사실 올 시즌 FC 안양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선수단 미팅이다. 공간을 누리자 이러고서 공간 침투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근데 전반 10분 정도 하다가 안 되니까 선수들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 침투를 안 하고 그냥 풀어서 나가려고 하는 경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때 창용이로 바뀌고 2경기째인가 3경기째 될 때였거든요. 창용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선수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경기력적인 면으로 이거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독님이 이렇게 경기를 하자고 했는데 왜 안에서 너희들이 그거를 틀면 뭔가 막혔을 때 그때 답이 안 나온다. 감독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었어야 뭔가 막혔을 때 뭐 플랜 B를 내놓든 뭐 대안을 바꿨을 때 그것 또한 상대한테 먹히는 거지. 안에서 선수들 스스로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거 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러고서 이제 엄청 창용이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창용이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더 팀적으로 자꾸 뜻을 하나로 모아서 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니까 선수 입장에서 우린 선생님들 안 따를 마음 없고 다 따르고 있는데 쌤들은 좀 더 이걸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감독님이 또 코칭 스태프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일치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단 많이 모여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회식을 하든 비디오 미팅을 하든 좀 다 같이 모이는 시간들을 많이 일부러 만들었던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선수들한테 모이라고 하면 눈치를 보거든요. 또 한 번 모이라고 하면 이제 피곤할 수도 있고 싫은 표정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뭐 최고참인 다솔이 형부터 해서 현우, 부주장 동진이, 정현이, 태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같이 해주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혼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모인다 이런 것보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같이 모아주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어차피 받는 거 또 보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경기장에서 못 해낼 때도 있고 우리는 안다고는 생각했는데 행동은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행동으로 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지시한 그 전술을 좀 더 단단하고 우리 생각까지 같이 이렇게 합산해서 나오는 게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런 동료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좀이라도 빠르게 선수들이 알아갈 수 있게끔 또 저 또한 우리 코칭 스태프도 많은 거를 준비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선수들이 또 경험으로 인해서 또 선수들끼리 그거를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걸 하면 또 저한테 이제 의견이 들어오면 이게 필요한 거다 하면 또 그렇게 하자.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또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감독님의 의견을 거의 이제 따라가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이라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팀을 흔들 수도 있는 자리고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창용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하고 있고 정말 고생하고 있거든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결과로도 저희가 찾아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많이 알아주고 있어서 이창용 선수도 조금 더 힘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진 전남 원정 경기. 선수단은 긴 이동의 피로를 풀기도 전에 비디오 미팅부터 진행했다. 그 선수단끼리 미팅을 하게 됨으로써 또 한 번 더 내가 내일 경기장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포지션마다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공격수들이 어떤 식으로 해줘라, 뭐 수비수들이 어떤 식으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포지션의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플레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잡음도 없어지고 조금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의 주축인 선수들한테 어린 선수들은 오더를 받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선수들끼리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 하나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느낌이죠. 이제 누군가 하나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일단 지금은 응집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창용 선수로 시작해서 코치님들이 활발하게 또 미팅도 하고 또 뭐 저랑도 교류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뭐 선수들의 뭐 특징도 있지만 제가 뭐를 이제 하려고 하면 나서서 이제 코치님들이 그 부분에서 내가 진짜로 뭐 5개를 가르쳐주면 5개는 진짜 선배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응집력을 갖게 되고 서로 이런 소통을 통해서 경기장에 이제 자꾸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도 있어봤지만 선수들끼리 더 영상을 더 찾아보려고 해요. 원정 가서든 아니면은 홈에서도 경기 전에 영상 본 거를 한 번 더 봐요. 선수들끼리 보면서 이제 선수들끼리 미팅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지진 않을 것 같다. 잘 뭔가 뭉치니까 그런 게 되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유병훈 감독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안양은 원정 경기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연패에 빠지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남전 때 실점을 했을 때도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수원전 때 3대1로 지면서 뭔가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먼저 와가지고 괜찮다고 하고 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나만 집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고마운 감정이 들었고 이제 야구가 골을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남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게 선수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 때마다 항상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건데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하고 하는 게 가장 큰, 그게 감독님의 올 시즌 준비하시면서부터 모토였고 무조건 팀으로 승부해야 된다가 모토였고 그래서 그걸 또 선수들이 잘 이행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어쨌든 패배는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1패가 됐든 2패가 됐든 5패가 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패 없이 그 다음 경기를 잘 해서 그 연패를 하지 않고 패를 다음 경기를 승으로 막으면서 지금 계속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하고자 하는 뭐 의욕이나 이런 게 그 수원 삼성전에 졌던 게 그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더 뭉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FC 안양은 이어진 충남 아산, 김포 FC와의 경기에서 아쉽게도 무승부에 그쳤다. 근데 이 두 경기는 어쨌든 이제 그냥 이겨야 된다는 판단이 섰는데 두 팀 다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하는 팀이라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타켓맨이 있어서 때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단순한 플레이로서 뭐 상대를 공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어주고 들어간다거나 갭 사이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에는 이제 수적 우위를 좀 중원에서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서 공간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갖고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원활하게 아직 뭐 전술을 쭉 변화를 주는데 아직 선수들한테 안 입혀졌다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들은 열심히 해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요번 주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의 패턴이나 아니면 상대가 내려섰을 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그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공격한 빈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저희 K2의 솔직하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아요. 내려서거나 이제 정말 오늘 정말 수비를 열심히 준비해갖고 나서 역습을 카운터를 갈 거야 하는 팀한테 쉽게 득점하는 팀이 많지 않아요. 그런 팀한테 진짜 막 3골, 4골씩 때려놓고 이기는 팀들이. 그날은 저희가 뭐 세밀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집중력이 좀 부족했던 거지 공격력에 있어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날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하기 위한 또 뭔가의 그런 찬스들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좀 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선수들한테 한 번 더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우중혈투 끝에 경남 FC와의 맞대결 승리. 천안시티 FC와의 1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도 또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꽃봉오리 축구의 일막이 막을 내렸다. (1라운드) 로빈 마지막 3경기를 모두 클린시티로 막아낸 골키퍼 김다솔. 그는 팬들이 뽑은 1라운드 로빈 MVP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기량을 다시 꼽히게 만들었을까? 딱히 큰 비결은 없고 만약에 그 비결을 꼭 찾자고 하면은 좋은 팀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동료를 만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가족이 힘이지 않나. 최근 제가 3년 동안 이제 전남에 내려가서 혼자 생활을 했고 가족들은 이제 와이프나 애기는 여기 용해에 남아서 생활하고 제가 조금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 심적으로 안정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제일 지금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라운드) 로빈을 치르는 동안 유병훈 감독은 부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도 맞서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부상 발생했을 때 이제 새로운 들어간 선수들이 그래도 제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초반부터 이제 걱정하고 항상 준비했던 게 이제 부상 선수 발생할 때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되돌리지 않게,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금 로테이션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는 거는 빠져서 로테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선수를 조금 말하자면 주전급 선수를 이제 시즌 내내 지키는 것도 또 제가 할 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2세 자원이나 아니면 진짜 뒤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제 기회를 조금 고루 주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성공인데 이제 이 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까다롭게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은 1라운드 로빈이 끝난 시점 8승 3무 1패, 승점 27로 2위 그룹과 격차를 벌리며 1위로 마무리했다. 꽃봉오리 축구의 주역들은 과연 이런 멋진 성적을 예상했을까?
예상 전혀 안 했고요. 전혀 안 했고 그 이제 기자들이 순위표를 매기는 게 있잖아요. 대충 안양이 어떤 성적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다고 솔직히 생각했었습니다. 성적이 좋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상대팀과 차이를 많이 내면서 1위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솔직히 그래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6, 7승 정도는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8승까지 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근데 뭐 제 축구에 이제 자신이 있어가 아니고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선수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도 이제 작년 수석 코치였지만 지켜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순위가 처지지는 않을 거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정말 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항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개막전서부터. 개막전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담감과 약간 압박감. 1라운드 치르고 1, 2라운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이제 선수들이 팀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이제 좀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는 거를 좀 새겨 넣고 싶었거든요. 플레잉 코치로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주연재는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1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사실 못했고요. 뭐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다들 제가 스카우터를 잘 하고 있다가 코칭 스태프로 합류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들 왜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주위에서 다들 우려와 걱정과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의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이우영 감독님도 그렇고 저는 되게 오래 봤고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유병 감독님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바깥에서의 이런 소리들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워낙 감독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고 저희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한 가지 그렇게 걱정과 우려와 의심을 하셨던 것만큼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더 주위에서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 좀 지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유병훈 감독을 곁에서 지켜본 최익형 골키퍼 코치는 유병훈 감독의 팀 내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까지 좋을 거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죠. 선수들이 잘 해주고 또 감독이 새로 바뀌고 그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뭐 코치 시절 때도 그렇고 뭐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참 세밀해요. 참 집요할 정도로 세밀한 친구인데 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오히려 세밀하고 뭐 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관인 성주가 좀 많이 힘들죠. 뭐 괴롭힌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상대팀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감독의 일이고 잘 해주고 있고 지금도 잘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술적인 거는 팀이 저희가 동기 때부터 준비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데 감독님은 전략이 좋으세요. 청주랑 할 때도 저희가 계속 뽀백으로 하다가 훈련을 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352로 바꿨어요. 352 형태로, 3백 형태로 바꿔서 이제 사이드에서 주현 선수가 침투해가지고 득점까지 갔거든요.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쉽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거를 그 순간에 그 포메이션이 맞으니까 그거를 임기응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경기만 아니라 매 경기 크게 보면은 같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자 전략을 짜가면은 그게 정말 맞아요. 감독님이 하는 게 정말 맞아요. 1라운드 로빈을 1위로 마친 만큼 주변에서 FC 안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FC 안양을 향한 견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FC 안양이라는 팀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좋은 페이스로 가는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단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단단하다. 저나 주위 사람들이랑 통화할 때마다 올해 너희가 승격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로빈 딱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사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로빈 끝나고 하는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빨리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높은 자리를 얼마만큼 유지하냐가 저희가 최대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저께 훈련 끝나고 애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는데 1로빈 이제 끝났고 2로빈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시 리셋이다. 우리는 2로빈 다시 시작하는 거다. 1로빈은 1로빈대로 이제 끝난 거다. 우리는 다시 도전자 입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1로빈 때 모든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형이 말하는 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로빈도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1위가 아닌 12위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또 2로빈에서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선수들한테도 이제 말하고 선수들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1위 하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1위니까 1위답게 축구해야 되잖아요. 1위답게 점유율도 높아야 되고 1위답게 뭐 공격 전개도 너무 깔끔해야 되고 1위답게 수비도 잘해야 되고 1위답게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위는 하고 있지만 저는 1위답게 축구를 하면 우리는 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감독님도 그런 축구를 구사 원하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6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그래도 괜찮은 멤버를 가지고도 6위로 마쳤다는 게 너무 뼈 아팠었고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할 때는 5위 안에 들어가자, 플레이오프권 안에만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5위처럼 6위처럼 그때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축구를 하고 어떨 때 우리가 잘 못했고 잘했는지 그것으로 축구를 하고 싶지 1위답게 축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독님께서 또 1로빈에 맞춰서 어떤 전술 전략을 또 미팅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또 선수들은 그거를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플레이 하게 된다면 또 1로빈에서도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격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좀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좀 훈련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득점 훈련이나 이제 좀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훈련을 1로빈 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좀 득점도 나오고 그리고 공격 지역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상대가 내려서 있지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훈련을 조금 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골키퍼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대 공격수의 숫자, 뭐 그 친구들이 뭐 용병이 많겠죠. 용병들은 대체적으로 수비를 안 하고 수비를 안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깨고 틀을 깨고 나가지 못하게끔 이제 뒤에서 자꾸 이야기해 주라고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디펜스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수비 뒤에 떨어지는 공을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내려서서 수비하는 팀들은 100% 속공을 전개하는 팀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번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선수들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4바퀴를 놀았거든요. 감독님도 그때 다 코치를 하셨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가 분석을 한다는 걸 알고, 그렇다 보면은 경기가 로빈마다 1로빈 할 때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감독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로빈 하면서부터 벌써 감독님 그 코칭 스텝이야 구성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2로빈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상위권인 만큼 1호빈 때는 더 내려서는 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전 포메이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패턴 플레이나 그런 거를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보면 뭐 내려서든 어떻게 하든 득점 때도 조금 늦은 시간이 많거든요. 득점할 때가 사실 보면은 뭔가 집중력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려서든 뭘 하든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뭐 1호빈 가서도 저는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 변화를 줄 수는 솔직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격진들이 아직은 뭐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를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상대에 맞춘 전략으로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수비적인 거는 뭐 기존 걸 계속 가득하면서 또 좀 더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금 또 뭐 김하정 선수나 뭐 임승현 선수도 뭐 들어가서 제목을 다 있고 최기현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체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도 선수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크로스에 대한 득점이나 아니면 세트 피스에 대한 득점으로서 한 3-4경기는 승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2라운드 로비 때도 또 상위권이나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